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방송만의 색다른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인입니다. 익산에 추진되는 주택 과잉 공급 문제가 없는지 진단해봅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올해 펜싱 전국대회에서 2연패한 금메달리스트 이리여구의 미녀 검객 3인방을 만나봅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익산시는 1990년대 영등동과 부송 택지 개발, 그리고 2008년 모현동과 배산 택지 개발 이후 이렇다 할 주택 공급이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군산과 전주로 주소지를 옮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익산시의 인구 유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익산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초고층 아파트 건축 제한과 또 소규모 아파트 규제를 통해 2024년까지 2만 5천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익산시의 대응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거주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택 공급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신규 택지 개발 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기 자금의 일부가 전북 지역에 들어오면서 일군 브랜드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분양과 동시에 청약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프리미엄까지 형성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가 주거 수단이 아닌 재테크나 투기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전북 지역에서 전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익산 지역의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주택 보급률 92%였던 익산시. 하지만 2021년 3월 기준 익산시 주택수는 총 13만 4,109호. 이 중 아파트가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104%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영등동과 부송동 택지가 개발되면서 대형마트와 초중고등학교,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익산시의 랜드마크가 된 지역입니다. 지금은 노후화로 인해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거나 노령층은 구축 아파트에 머무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쪽 영등동 부성동이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가 힘들게 됐어요. 이런 나이 먹은 사람들만 남게 되고 백지초나 마하초 애들이 급격히 줄었잖아요. 왜냐면 애들도 안 나잖아요. 왜냐면 빈상가요. 영등동 롯데마트 주변 보면 임대. 익산시 모현동 일대. 익산시는 지난 2008년 배산지구인 모현동과 송학동 오산면 일대 23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 조성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익산경찰서와 우체국, 전북 서부보훈지청 등 공공기관을 이전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0년 임대의 소형 아파트 2천여 세대와 전북개발공사의 10년 임대 704세대, 민간 분양 아파트 2,600여 세대 등 총 5,360호의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배산지구는 교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군산을 비롯한 김제와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로 현재도 47층의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급된 아파트는 총 7,600여 세대, 연평균 766세대로 배산 택지 개발 이후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역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전주가 현재 40%라면 우리는 60%가 넘어서 64%인가 돼요. 이게 근데 주택은 가구 단위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인구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 영등 부송 택지 개발과 모현동 배산 택지 개발 이후 신규 택지 개발이 없다 보니 익산 지역에서 1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노후가 된 거예요. 지금 고칠 시기도 오고 리모델 시기해야 돼. 30평짜리 리모델 영화하면 4천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고치려면 4천만 원 주고 내가 고쳐? 아니 이사가? 싼으로 가버리죠. 갈수록 익산시 아파트의 노후화는 심각해지고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과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신규 아파트의 청약률은 증가하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군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익산은 4천여 세대만이 공급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여 가격이 저렴한 인근 전주나 군산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분양가 상승, 또 그로 인한 인구 유출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주택 정책을 인허가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지역민들에게 뭔가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분양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역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명확히 제시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배산 택지 개발 이후 익산시가 추진한 아파트의 대량 공급 신호탄을 쏜 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성을 보존하면서 민간 자본이 공원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시행하는 마동공원은 23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그 30% 이하 면적에 대해서 비공원 시설을 일부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총 7,648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통해 2020년 6월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소라산공원, 팔봉공원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익산시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들 요즘 관심은 수도사 아니고요. 마동공원에 아파트 준다고 다들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좀 1년 늘려달라. 최근에는 LH 평화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부송 4지구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주택 공급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송 4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 방식을 놓고 이견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결국 환지 방식으로 결정돼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전북개발공사가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내 시군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익산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이 좀 현상이 모호한 게 기존의 주아파트가 가격이 안 올라가요. 새로운 아파트도 가격만 높게 형성돼 있지 시장 변동에 따른 가격이 막 요동치게 되는 거 없어요. 수요자가 공급량을 따라가는데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왜냐면 여기 팔고 이사하기에는
실수요자들이 거기를 감당하기에는 그게 비싸다. 하지만 아파트 조성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도시계획이 문제로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을 거듭하면서 2018년과 2019년 평당 분양가가 800만 원대에서 9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레나 아파트는 전북에서 최초로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넘겼고 현재 흔히 말하는 피가 1억 원이 붙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실수요 거래 보호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아파트 거래조사 특별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투기를 대거 적발해 세무서에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전주 지역에 만연한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익산시가 아파트값 그 폭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 거고요. 하지만 익산시는 투기 세력을 근절할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황. 익산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향후 2023년까지 1만 4,200여 세대, 2024년까지는 1만 1,000여 세대의 공급으로 5년간 아파트 2만 5,300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잉 공급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저희들이 아주 급속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다 보면은 이건 이제 과잉이 되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 2025년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2025년 정도 가야 수급 균형을 이룬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칫 미분양을 초래할 수 있고 분양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남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하는 세대의 가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규제 지역에서 자유로운 익산의 경우 타 지역민들과 투기꾼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지역민들에게는 높아진 분양가로 인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저는 시가 정말 충분히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새롭게 공급되는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심각한 민심 비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군산시는 외지인과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거주 기간을 1년으로 늘렸습니다. 군산이 뭐 실거주기간 1년으로 이렇게 늘렸듯이 오히려 익산은 그것보다 더 실거주기간을 늘려서 지역민이 뭔가 이런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들이 필요한데 익산에서 외지인들과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수요자들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마련되어야 시민들이 주거 문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 부동산은 안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익산시가 그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정책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자인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이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 규모, 여기에 걸맞는 분양가라고 한다면 아무리 뭔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1,000만 원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향후 2024년까지 2만 5,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익산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층수를 40층 미만으로 제한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허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 아파트 인허가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300세대 이하는 못 짓게 억제하겠다. 또 40층 이하는 못 짓게 또 새로 조례를 의회에 또
상정을 할 겁니다. 2021년과 2022년 분양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중 300세대 미만이 많고 부송동의 38층 초고층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현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는 착공한 상태여서 시의 이러한 행정이 향후 아파트 주택 정책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익산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치 아파트를 이미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다 인허가를 해주고 이제 와서 그 층수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손은 다 잃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어찌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주택 수요와 도시 계획에 따른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분양가 규제와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와 일자리 문제, 교육, 환경 등의 개선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될 때 시민들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올해 펜싱 전국대회에서 2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펜싱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리여고 에페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민겸, 이나영, 배현실 선수인데요. 세 선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리여고 3학년 김민겸입니다. 2학년 배현실입니다. 3학년 이나영입니다. 펜싱하면 보통 에페와 사브르 종목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된 종목이 바로 에페라고 들었는데 이 에페와 사브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에페 종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르면 득점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사브르는 머리를 포함한 상체를 찌르거나 베서 득점을 하는 종목입니다. 검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펜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 펜싱 클럽에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펜싱 하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게임 뛰고 기합도 넣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 보이고 제가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저는 원래 펜싱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아빠 따라가지고 구경 가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공부만 하다가 운동 한 번씩 하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해가지고 계속 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빠가 점을 봤는데 딸한테서 칼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데리고 가본 거였어요. 네, 이곳이 바로 이리여고 펜싱 연습장입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깔끔하고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3시 반에 끝나서 체육관에 와서 가볍게 뛰고 스트레칭하고 레슨하거나 투맨하고 웨이트까지 하고 끝나요. 정말 매일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린 연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메달이 더 값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기 출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개인전을 못 따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단체전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래도 좀 미안했어요. 이게 단체전이다 보니까 화합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팀워크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요? 팀워크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운동을 해와서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값진 금메달이 있기까지 감독님의 역할도 크셨을 것 같은데 장서구 감독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잘 믿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운동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저희랑 배드민턴도 쳐주시면서 좀 재밌게 놀아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재학 중이신 이리여고의 자랑 한번 해보실까요? 이리여고는 일단 체육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다 건물이 새 거고 환경도 좋아서 더 운동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체육관을 지어주셨는데 되게 좋은 시설도 많고 또 이런 기구들도 잘 해주시고 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익산시청 소속 펜싱팀 여자 사브르 간판 선수인 김지연 선수가 이 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특별히 존경하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국가대표의 강영미 선수가 가장 존경스러운데요. 저랑 손잡이가 같은 손잡이를 쓰고 계신데 힘있게 게임을 뛰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게임 뛰는 것도 많이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의 최인정 선수이고요. 왜 존경하냐면 일단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그 정상에서 잘 유지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본받고 싶어요. 국가대표 선수인 송세라 선수를 존경해요. 같은 왼손잡이 선수고 그리고 같이 칼 잡는 손잡이가 같아가지고 또 잘하고 해서 좋아해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 진학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부나 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시합이 또 남아 있는데 그 시합 잘 뛰어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 가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성적을 잘 내야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지금 실업팀에 있는 언니들처럼 꾸준하게 포기 안 하고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리여고 펜싱부 금메달리스트 김민겸, 이나영, 배현실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아주 선수들이 가장 그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한다는 것이 참.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애로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교장 선생님이나 또 여기 총 동창회 회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애써갖고 이런 좋은 그런 펜싱장을 설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펜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운동처럼 그렇게 인기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기편은 생각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선수들은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그런 목표와 어떤 그런 희망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에 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운동이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운동이라 부상이 많이 나는데 어떤 부상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진로를 찾고 또한 자기의 꿈인 그래도 국가대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특히 예배는 말 그대로 지금 선수가 3명밖에 없어요. 정 엔트리가 원래 4명인데 그것도 부족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도 다친 학생이 있으면은 아주 그런 게임을 못 뛰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단결하고 협력해서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학년 김민겸, 이나영 선수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에 뭔가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운동은 이제 중학교 때 하게 했는데 아주 뭔가 그런 타고난 그런 소질이 있었고 또한 이거 소년체인 때도 국등학교에서 우승한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실 학생은 지금 청소년 국가대표로서
아주 활력이 돋아오고, 또한 이번에 시합에서도 개인전에서 3위를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리여고 화이팅!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오늘 소개해드릴 힐링 명소는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보수공사를 통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과 백제 역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국립익산박물관. 최근 이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현장을 드론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우뚝 솟은 두 개의 석탑, 남측에 자리하고 있는 연못, 그리고 주변을 감싸 안고 있는 미륵산. 1500여 년 백제 역사의 숨결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익산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미륵사지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매력을 뽐내며 정부로부터 한국 관광의 별로 인정받았습니다. 20여 년이란 세월 동안 보수공사를 통해 새롭게 위용을 드러낸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석탑 인근에 자리한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고 백제 숨결을 지닌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층고를 확보해 건축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개관한 이곳이 유적 밀착형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용화산 남쪽 좌우 능선 사이에 자리 잡은 미륵사지터의 공간 구조를 박물관에 접목했습니다.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를 백제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체험관과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백제왕도 익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